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특별한 분이 누굽니까? 네, 7, 80년대 아이들의 영웅 로봇 태권브이의 아버지 김청기 감독입니다.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모습 안녕하세요. 그대로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봇 태권브이와 함께하는 방송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키 56m, 몸무게 1,400톤, 주행속도 시속 300km, 태권도 100단의 무술 실력을 가진 국내 애니메이션 슈퍼로봇 로봇 태권브이, 그리고 로봇 태권브이를 탄생시킨 김청기 감독. 개봉 당시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며 어린아이들 가슴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은 로봇 태권브이. 39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추억을 간직한 채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이끌어온 김청기 감독과 함께합니다. 오늘 왠지 조금 더 든든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곳곳에 이렇게 태권브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옆에도 있고요, 저 뒤에도 있고요. 네, 근데 윤서영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극장에서 태권브이 영화를 본 세대는 아니죠? 네, 아쉽게도 저는 극장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럴 거예요. 태권브이가 76년생 아니에요. 76년도에 처음 개봉했었으니까.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생일을 맞아가지고 잔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랬어요. 어, 39년 기념으로 피겨 뮤지엄 네. 거기서 이제 그 태권브이 주제로 그날 또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도 로봇 태권브이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때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도 생생한데 대형극장에서 처음 개봉했어요. 네. 대형극장이 이를테면 동양에서 그때 좌석수가 제일 많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랬죠. 3,200석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아, 그 요즘처럼 이렇게 멀티로 나눠져 있는 시대하고 아니죠. 틀리니까요. 당관에서 이제 개봉하고 이런 각 지방에 이제 그 지역마다 개봉들 하고. 네. 하여튼 그 대형극장 앞에 그 육교가 그때 있었는데 네. 거기 뭐 인산이네. 내지 뭐 그 표들 사느라고. 그것도 그 저 대형극장 뒤 골목을 해서 저기 코리아 하우스 거기까지 그 줄들 쓰고. 어쨌든 그때 뭐 교통 순경들이 동원되고 그랬었어요. 네. 굉장히 뿌듯하셨겠네요. 뿌듯하기도 하고 사람이 자칫하면 교만해지겠더라고요. 네. 지구가 내 주먹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차 이게 뭔가 교만해지고 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겁나더라고요. 겁나요. 아, 그 인기가 오히려. 예.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한번 인기를 얻어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 영화 하는 사람들 특히 원체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네. 그 어떤 흥행이 돼서 정말 요즘 말로 대박. 그게 하나의 꿈이지. 근데 그때는 로봇 이제 태권브이 이 애니메이션 몇 편까지 만들었습니까? 한 6편 6편.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로봇이 사실 많지 않았잖아요. 그 주제로 한 만화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국산 만화 영화로서는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뭐 저 TV를 통해 가지고 일본 아이들 일본 그 애니메이션들은 많이 그 소개가 됐었죠. 네. 이제 우리 토종 국산 애니메이션 태권브이가 사실 최초 로봇 만화 영화다 이렇게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태권브이가 태권도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직접 태권도를 좀 하실 줄 아시나요? 내가 태권도 7단이에요. 오, 태권도 정말인가요? 7단이요? 명예 7단. 명예 지금 놀랐죠. 몇 년 전에 국회의원에서 받았어요. 명예 7단.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태권브이가 4단 수여를 하고 이 부자지간에 11단이지. 그 이놈이 4단이고 감독님이 7단, 합이 12단이군요. 네. 그럼 이 태권브이는 이 품새는 알고 있는가요? 이 로봇이 품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기초적인 품새도 사실 몰랐어요. 아, 그때는 모르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제 제작부를 통해 가지고
태권도 유단자 아, 3명을 그때 이제 초청해가지고 네. 선능력 그때 선능 능에 이렇게 잔디밭에서 대련시키는 거를 백 카메라를 찍었어요. 16mm 카메라. 하나하나. 네. 그래서 그 분석을 동작해가지고 그 주인공 훈이의 태권 동작, 뭐 태권부의 태권 동작 이런 게 네, 이거는 지금 리얼하게 멋있게 품새가 나옵니다, 잘 이거. 튀어더라고요. 만화 리얼하게 보니까. 아주 그 표현이 됐죠. 네. 주특기는 어떤 동작인가요? 역시 이제 파워는 돌려차기. 돌려차기. 네. 역시 태권도가 빼놓을 수 없는 돌려차기. 그리고 저 공중으로 떴다가 내려오면서 그냥 격파. 어, 네.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그렸지.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발이 아주 강조되어 있군요. 네. 네. 제가 이 만화 영화를 직접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지만 사실 주제곡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불러보시죠.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나라라 나라 태권브이. 맞아. 네, 이 노래도 직접 그럼 선곡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때 주제가 부른 직접적인 그 가수는 그때 소년이었었어요. 최창권 씨의 그 아들. 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그게 누구냐면 이제 저 호섭이 최호섭. 세월이 가면 노래 나중에 그 히트했었죠. 유명하죠. 그 부른 그 소년이었었는데 그 당시. 와. 태권브이 주제가 부르고. 그리고 막내가 규섭이라고 깡통구 주제가 그거 불렀죠. 나는 깡통이라고 이제 최규섭. 규섭이. 네. 아, 재밌네요. 네. 이렇게 태권브의 탄생 비화를 들으니까 너무나 흥미로운데 최근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일을 맞아서 저희가 그 생일 잔치를 조금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1976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로봇 태권브이의 39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3m 크기의 태권브이 피규어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의 늠름한 자태에 시간을 되돌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추억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벌써 39살의 중년의 나이를 향해 가는 로봇 태권브이. 1976년 첫 개봉 당시 대히트를 기록하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당시 뭐 우리나라에 어린이를 위한 어떤 문화 콘텐츠가 전무할 때 로봇 태권브이가 탄생해서 동양에서 제일 컸다는 그 대항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 관객의 그 어떤 그 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 게 참 그게 뭐 늘 기억에 남고 아주 생생해요. 그런 것들이. 로봇 태권브이를 보며 응원의 함성을 보내던 아이들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사이 어른이 돼 다시 김청기 감독 앞에 섰습니다. 옛날 거 가져왔던 사인 거기다 받아가면은 뭔가 내 족적을 얘기하는 것 같고 기분 좋아요. 만화 속에서 존재하던 로봇 태권브이와 캐릭터들이 튀어나올 듯 실감나게 제작된 피규어들. 금방이라도 만화 속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질 듯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태권브의 어떤 그런 정난한 모습, 부상당하고 깨지고 한 그런 어떤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런 거 보면 지금 이 깡통 로봇 이런 것들도 참 그때 어린이들이 참 좋아했어요. 마치 지가 주전자 쓰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떤 재미를 느끼고 훈이 영이 캐릭터 아주 그 피규어 너무 매력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림보다 더 매력 있게 보여주는 게 아주 잘 만들었네. 아우. 이건 자료, 뭐 포스터들. 네. 네. 지금까지 나왔던 태권브이 시리즈들 굉장히 다양하네요. 아주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상상력이 대단해 이런 거. 그 태권브의 어떤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들이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기계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 구성이라는 거. 그 매니아들이 지들이 그 제작비 그렇게 들여서 팬들이 이제 이런 거 만들어서
교환한다고 때는 판매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만들고 재밌어서 내가 사인을 해준데 여기 갖다 놓고. 세월을 넘어 남녀노소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로보트 태권브이. 로보트 태권브이를 탄생시키고 키워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감회해졌습니다. 김청기 감독이 평소 푹 빠져 지내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수화 그리기. 그가 그려낸 산수화는 그만의 기발한 상상력을 담고 있습니다. 저 묵화로 완성된 그림 위에 담채식이지 색깔을 조금씩 입혀가는 과정. 풍속화 안에 태권브이를 이제 이입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대비하고 뭐 등 이렇게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내 이름을 지어서 엉뚱산수화를 그린다고 내가 지금 그러는 엉뚱산수화. 로보트 태권브이를 보고 자란 이들과 함께 과거를 추억하고 공감하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마음으로 태권브이를 머나먼 조선시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야, 저런 거 이제 신선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더운 날 저기 술 한잔 하면서 그 모습을 이제 태권브이가 들다고.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인 김청기 감독. 여기 내가 지금 저 기획 중에 있는 그 캐릭터인데 가제로 RG 로봇이라고 RG. 우리말로 RG 하듯이 R하고 G 그렇게 그냥 상징성을 갖다 해봤어요.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가슴엔 순수한 동심을 품고 머리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김청기 감독.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함께해온 김청기 감독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의 일상을 조금 따라가서 봤습니다. 근데 태권브이가 이 버전이 많지 않습니까? 버전이 조금 바뀌는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버전을 좀 달리해서 만드신 걸까요? 모든 게 그러죠. 똑같으면은 더군다나 그 관객들은 그 장소에까지 와서 표를 사서 봐야 하는데 비슷하고 똑같다 하면은 그건 안 되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이야기 구조서부터 캐릭터도 조금 바꿔나갔어요. 태권브이 1탄 때는 이제 저 모습이지만 2탄 때는 우주로 가고 3탄 때는 또 수중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이야기도 잘 풀어지고. 근데 감독님 하면 이제 로봇 태권브이도 떠오르지만은 또르장군 시리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죠. 생생히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반공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원래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 또르장군 시리즈를 만든 건가요? 그때는? 그렇죠. 그 시대. 네. 사실 저가 그런 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 부친이 그 서울 탈환 9일 아우레를 두고 그 내무서원 북한 걔네들한테 납치당한 거예요. 밤에. 진짜 그 12시, 밤 12시 돼서. 네. 무슨 제목으로 납치하는 겁니까? 제목이 없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50인데 네. 내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형제 두 아들 내놓으라고. 그 형들이 딱 의용군으로 끌려갈 나이야, 인민군으로. 군대. 네, 그래서 두 형을 저 부친이 이제 그저 신당동 우리 외가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피난 보냈지. 숨겼구나. 이를테면 피해 보낸. 네. 이놈들이 이제 앙심을 먹고 아버지를 그냥 밤에 그냥 납치한 거지.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식 모르죠. 지금까지도. 그 가족의 어떤 슬픔이나 한이 이 또르장군 시리즈가 그렇죠. 그런 있군요. 거지. 네. 그런 어떤 한. 네. 그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공산당에 대한 그 교육이 철저했잖아요. 반공교육.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좀 이런 걸 만들면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또르장군 할 때.
근데 마침 그 땅굴 그 발견됐었잖아 그때. 네. 아 그래 땅굴편, 제2 땅굴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리 장군 만들어 보자. 이 또리 장군 제3 땅굴 뭐 이런 시리즈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히트쳤지 또리 장군. 그거 나오니까 또 비슷한 또 방공 그 만화 영화들이 또 쏟아지더라고 그때. 네. 근데 이렇게 태권브이나 또리 장군 같은 만화를 넘어서서 SF 영화인 우레메 시리즈도 만드셨잖아요. 아무래도 만화랑 영화랑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뭐 너무 모험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우레메 만들 때 태권브이 만들기 전에도 그저 기록 영화 또는 문화 영화 또는 CF 모델들 데리고 이제 그 광고 필름도 찍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미 다 이제 그 트레이닝이 됐었지 습득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젊어서 그때 20대인가 디즈니의 그 메리 포핀스라고 있었어요. 메리 포핀스는 뮤지컬이 메리 있었죠. 포핀스. 네. 그 이 펭귄하고 실제 인물하고 춤추는 그 모습이 야, 참 나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CF 하면서 이제 합성을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레메를 이제 기획하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실제 인물하고 이렇게 합성하기가 요즘처럼 이 컴퓨터 그래픽이 없어서 힘드실 그렇죠. 텐데. 그때는 네. 그저 사람하고 이렇게. 옵티컬 뭐 작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계니 그 전부 제공이 됐지만은 미 공급을 통해서 그걸 다루질 못했어요. 그 필름 몇 번씩 이렇게 그 마스터로 뜨고 뭐 그걸 또 엄청 복잡한 과정인데 그 기계 현상 다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우레메를 만든 거는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 못하고 원시적인 거지. 초기 그 영화 허리우드에서 이제 썼던 그런 수법.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찍은 걸 밑에서 이제 그 밀라를 통해 가지고 렌즈로 확대하. 네. 그 위에다가 셀 동화를 얹혀놓고 같이 또 카메라 찍는 거예요. 복잡하고. 밑에 실사 한 콤마 셀 한 장 넣고 또 위에 애니메이션 카메라 한 콤마씩 찍고 한 프레임씩. 그 감독님이 설국열차를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겠군요. 그 뭐 거의 컴퓨터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그 세월은 몇십 년 안 됐지만은 그 갭이 몇백 년 된 거죠. 호랑이 담배 먹을 시절하고 지금 시대. 네. 그래서 그 아까 저 잠깐 소개가 됐군요. 그 RG 로봇이라고 늘 내가 산수화를 하고 뭘 해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내 영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셀 애니메이션 할 때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기술이 쫓아가 주지 못해서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테면 수백 명, 수만 명에 나오는 어떤 그런 머신 같은 거는 그 일일이 못 그리잖아요. 모합신. 네. 지금은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안 되는 거 없잖아. 모델 하나만 있으면 얼마인지 막. 네. 국제시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막 의욕이 생기고 이제 뭔가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의욕이 생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엉뚱 산수화 이렇게 그리면서도 그 영화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그 충동이 오지. 충동이. 네, 40년이 확 지났지만 저희 세대에는 이 태권브이가 아주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독님 건강히 오래 작업하셔서 태권브이 손자, 정손자까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